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잘 지냈어? 네, 기다렸어요. Trước đây ổn, tại sao mặc hả? Ôi, lâu rồi mới gặp chị á. Ông xin kêu mặc kìa. 바꿨어요? Từ lúc em chưa có bầu. 지금 한국 돈이 있는 게 이거밖에 고맙습니다. 배꼽 인사. 없어. 인사 배꼽 인사. 아이고, 이것도 여기다 나왔나? 그러니까 포장이 됐습니다. 야, 몇년 된 거예요, 우리? 명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이제 그 포구야 하나 산딸 이 사장이가. 그냥 한국 사람이에요. 이거 이름은 윤민지예요. 남편이 만들어줬어? 네. 우리 여기 김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대학교 대학원까지 이제 저 연영과는 영어 영문학과 전공하고 서울에서 그 입시학원 여태까지 운영하시다가 그때 저하고 또 인연이 돼가지고 18년에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결혼했고 몇 년생이지? 저 나이 많아요? 형님이네. 네. 형. 그 둘째, 셋째. 아니, 나중에 그 한국 가시면 아마 그 두 분들 그 결혼한테 결혼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사실 여태까지 우리 그 애로사항 있는 분들 있잖아. 컨설팅. 다문화 가정들을 많이 도와주셨거든. 저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부부싸움이라는 걸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꼭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게 체급 자체가 달라요. 신부하고 체급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이 차이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부부싸움 너무 안 해도 재미없는데. 아니요,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서 체급 차이가 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확실히 베트남이라는 거하고 한국하고 이렇게 문화가 다르거든요. 다른 문화이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거를 서로가 이해를 못해서 이렇게 큰 소리도 나오고 오해도 생기고 막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이해해 주시면 정확하게 3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게. 그리고 우리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시는데 직속 직원이 한 500명 정도 되고 우리 문영 같은 경우에는 그 종합사회 제도 공장이 굉장히 커요. 그 제1재단하고 농협, 축협 이쪽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데인데 조만간에 이제 또 관리직으로 올라갈 거고. 그런 거 많이 바뀌었대요, 우리. 코로나 이후부터. 전에는 우리가 그 맞선보고 바로 결혼했잖아. 이제는 그거 안 하고, 교제. 2개월은 무조건 교제. 교제하면서 중간에 이제 서로가 안 맞는 부분이나, 진정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교제 취소, 새로 진행.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그렇게 진행하고 나니까, 진짜 이 중간에 글을 쓰는 건 많은 부분을 쓸수 없죠.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이라고 하는데 형님하고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베트남 결혼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실은 에이전시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에이전시예요.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 역시 에이전시예요. 잘못 만나서 사기경은 당하고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말 죄송한데 인생 좀 하는 게 진짜.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저는 한번 믿고 맡기면 그냥 맡겨버리는 케이스라 개인적으로 딱 믿고 맡겨버리면 진짜 편안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도 한때는 살짝 그런 걱정을 했었는데 혹시 신부들이 잘 지내나 얘네들도 혹시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나 그게 기울였다. 정말 시작되기 없는 것. 그렇죠. 기운 정말. 맡기셨으면 딱 믿고 맡겨버리시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로 알아서 진행이 잘 되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제가 좀 밖에 제 아내도 있고 제 딸내미도 있거든요. 고마운 거죠. 네. 진짜로 고마운 거죠. 평생의 반려자를 어쨌든 해줬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이제 사업이니까 돈을 받고 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그게 보다도 사실 더 중요한 건 두 분이 이런 걱정하실 수 있어요. 제 친구가 그런 걱정을 했거든요. 대화가 잘 되냐?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마누라하고 대화가 되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대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대화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이해를 할 때 대화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 이제 아직까지 신부들이 나이가 많이 어리시니까 맞아. 될 수 있으면 많이 들어주시고 네. 그리고 한 3년 그냥 베트남 음식 드세요. 그러네요. 맛있어요. 다행히 고수 말고는 다 맞더라고요. 네, 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고수하고 어성 쪽 빼고는 다 맞아요. 네, 맞더라고요. 거의. 나머지는 거의 다 맞아요. 이분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전북 군산. 군산. 어디세요, 고향? 지금 고향은 광주고 전라도 광주. 네, 서울이고요. 그 광주에 삼촌이 살고 계세요, 저. 아, 그래요. 북구 영봉동. 네, 네. 전대 쪽에 사시고. 네, 전남대 그 후문이죠? 네. 전남대 후문 쪽에 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오래전에 결혼하셨던 분들이 그 베트남 단위로 오셔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또 같이 만나입시다, 저녁에는 같이 합시다. 이 사실 굉장히 좋아. 근데 오늘 또 한 분이 그 7년 전에 결혼하신 분인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내일 한국 나간다고 오늘 저녁에 꼭 만나서 같이 밥하면서 술 한잔 하고 하는데 대표님이랑요? 그럴 시간이 안 되고 오늘 정말 미안해. 내일 내가 살게. 이게 오늘 밀어놨는데 많이 찾아오는데 사실 그런 업체가 거의 없어요. 일단 신부들이 나가버리면 그걸로 단절이 돼버리니까. 맞아요. 신부 내보내보면 이제 단절이 돼요. 왜? 그 다음부터 생기는 문제는 전부 연락 오면 머리 아픈 것밖에 없거든. 그 전화는 안 받으려고 그러죠. 처음에는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좀 급하시더라도 딱 한 6개월은 그냥 제 개인 경험인데 제가 그랬거든요. 6개월 정도는 사실 아이도 좀 급하고 그런 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6개월 정도는 무조건 여행 다니시면서 네. 한국을 알려주세요. 아, 그리고 네. 한국 문화에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특히 이 베트남 여성분들이 뭐가 없냐면 민주주의 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 민주주의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면은 여기 공산주의잖아요. 그쵸, 민주주의에 사회주의.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개념이 어떤 건지 그래서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국적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2년 지나서 국적 시험을 받고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네, 귀화하셨어요. 네, 시민권. 귀화했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 여권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다행스러운 건 우리는 그런 싸가지 없는 신부들은 없으니까 네, 걱정 안 그건 하셔도 돼요. 그게 다 쳐내버리니까. 그 문영 5번에 어쨌든 마음고생 많이 했죠. 그, 안 그래, 내가 문영 그 전화 받고 나가지고, 그 문제 있다고 전화 받고 나가지고, 아, 이건 100% 둘이 오해다. 왜 내가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사장님 이 친구도 알고 저를 아니까. 그러니까, 네. 이 신부가 그날 저녁에 아저씨하고 우리 옥화에 가가지고 저녁 먹었잖아. 저녁 네. 먹고 들어가가지고 교제하기로 하고 이제 헤어졌단 말이야. 기숙사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자랑했는지 알아, 신부들한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분이랑 신입친 면담 이런 게 거의 없다시피 그냥 없었지. 쑥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 이것도 솔직히 아까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빨리 내려오라고. 네. 이제 프로필도 솔직히 제대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야,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두 분하고는, 특히 그 문영하고는 심층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많이 할 거고. 그 내가 문영 이게 뭐 야단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 두 분이서 앞으로 교제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리고 우리 뭐 강 부장님이야 알아서 잘하시니까 워낙에 잘하시니까 그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 왜냐면 둘이 같이 다니니까 이게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네.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자 봐봐요. 우리 사람 천명 세워놓으면 얼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얼굴이 면적이 커서 그렇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그 목탕에 가가지고 꼴딱 다 벗어봐봐요. 그 많은 사람들 고추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그런 만큼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개성을 따로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발달해가지고 내 신부까지 실없이 밝아지는 그건 기대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신부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나이도 있고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의젓해요. 맞으란 말이에요. 우리 기숙사에서. 좀 관리를 하고. 이게 속이 깊어요. 그 아마 문영이 못 따라갈 거예요. 아마 강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걱정할 게 전혀 없어요. 신부도 잘 따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제 기간 중에는요, 제가 우리 신랑분들한테 너무 이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물음표를 절대 달지 말아요. 깨질 때 깨지고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부부가 되어서 이혼할지라도 이혼할 때까지는 물음표 달지 말고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왜냐면은 물음표 다는 순간에 나중에 어떤 봉합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와도 그때는 서로가 불신이 팽배해져 있기 그치. 때문에 더 이상 봉합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온 마음을 열고 믿어주게 되면요, 설사 삐딱하게 나가던 와이프도 신랑의 진정성을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요. 근데 보통 제가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이 생각이 짧은 분들을 내가 남성분들을 진행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분들은 그런 생각이나 마인드 자체가 없어요. 자기 욕심 채우기 바빠요.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부부로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호적에는 이혼이 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깨질 이혼이라면은 저는 진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만 대체 확률적으로 볼 때는 그게 빈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저는 아예 50 이상은 진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두 분한테 이번에 진행해본 소감 내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오늘 마지막 날인데 진행을 해보신 소감 강부장님 글쎄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진행해보신 소감 어때요? 물론 서울에서 출발할 때 믿고 왔다고 말은 했지만 반은 많이 맞고 불안했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속 와서도 과연 내가 제대로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얻어서 갈 수 있을까, 뭔가 목표를 뭐 꼭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마지막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씩 대표님이랑 대화도 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면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확신이라는 게 이게 빨리 올 걸 차라리 그랬으면은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솔직히 뭐 부담이 아니라고는 거짓말이고 그래서 빨리 와서 더 조금이라도 좀 갭이 없어졌으면 좀 더 내가 많이 이해를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서로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항상 젊을 때 오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여기 이제 계속 오고 계시고 하는데 정말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와가지고 빨리 인생을 즐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나쁜 말 한다 해가지고 제가 절대로 신부한테 어떤 불이익이 주는 거 아니니까 네. 소신껏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 문영 같은 경우에는 진행해 보신 소감 어때요? 솔직히 제가 우연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거든. 아마 대표님은 웬만한 사람 100% 다 하실 거예요. 아마 거의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우리 그 5번 4월 이후에 시작했죠. 마상 가장 길게 봤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저랑 인연이 아닌 분들을 제가 만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이제 제가 너무 신중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솔직히 멘탈도 몇 번 나가는데 이제 스태프분들 도움도 그렇지. 많이 받았고 멘붕 오지. 네.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 사장님이 독한만 먹었으면 벌써 결혼해서 갔어요. 네. 근데도 저기 특히 우리 김씨한테 먼저 챙겨주실 거해가지고 결국 마음에 드시면 만났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함부로 아무나 소개를 못 드리겠어요, 이 회사를. 왜냐면 제가 소개시켜 드린 분이 좋은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솔직히 저한테는 좋은데 다른 데서는 막대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 괜히 소개드렸다가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그럴까 봐. 우리 신랑분들한테 네. 우리 김 원장도 마찬가지지만 누구 소개해달라 소리 아직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이제 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제가 한 적이 보통의 없어요. 분들은 이제 그 진행을 하면은 뭐 이렇게 좋은 신부 찾아왔으면 나가면 꼭 소개 좀 해줘야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할 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이 정말 만족했다라면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이 본인한테 와서 물어요. 그러면 본인이 만족한다면 당연히 우리를 얘기를 해줄 것이고 본인이 만족 못한다면 절대로 거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신랑 마음이기 때문에 신랑의 만족도에 따라 달린 거기 때문에 절대로 저는 그 구걸하지 않습니다. 않고 그거는 맞아요. 그것도 왜냐면 친구분들은 본인들이 가장 잘 알아요. 저보다는 본인들이 잘 알아요. 이게 친구로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인데 남편감으로서는 빵점인 신랑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맨날 친구들하고 뭐 뿌우라 마시라 이건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면 가정을 등한시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진행을 하면 안 돼요.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이 전국에 결혼정보업체가 많은데 한국에 있는 업체 중에 안전한 결혼정보업체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5손가락 안에 들어요. 강부장은 그렇게 많이 알아보시진 않았죠? 네, 많이 알아보지 않아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두 분은 지금 극과 극이에요. 네, 맞아요. 두 분은 지금 극과 극이에요. 우리 거의 200군데를 섭렵을 하고 왔어요, 지금. 문영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죄송한데 그 결혼 업체들 있잖아요. 네. 2군데, 3군데 빼놓고 다 사결을. 그 지금, 문영 같은 경우에 특히 왜냐면 제가 처음에 그걸 당했어요. 네. 많이 나오죠? 네, 맞아요. 많이는. 제가 비행기 타려고 그러다가 그날 새벽에 안 타잖아요. 갔으면 지금 좀 벌써 또 이혼 찍었죠. 하여튼 나쁜 애들 많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에이전시라. 네. 맞아요. 특히 문영 같은 경우는 진짜 한국에 거의 200군데 업체를 갖다가 상담을 해보고 직접 찾아도 가보고 전부 그러고 대단한 열정이야. 대단한 정성인데 뭐 진짜. 그리고 이제 뭐 직접 상담도 해보고 뭐 이렇게 나중에 이제 우리 업체를 결정을 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저희를 선택하게 된 계기. 이건 아마 대다수는 그럴 거예요. 신부 자르는 거, 신랑 자르는 거. 이게 모르겠어요. 제 자신한테 그나마 준비가 정도 됐다 그러면 이 정도 회사면 그런 쪽에서 더 자신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저도 이제 면담을 할 때 한국장님이 한국에서 이제 국제 결혼인데 이제 장단점을 말할지언정 가입하라고 말하셨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먼저 제가 가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나오기 전까지 금액 이런 부분은 하나도 말 안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용이 더 갔죠. 그리고 진짜 쉽네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마케팅 기법이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모습 모든 걸 그대로 다 보여드리려는 거였고, 그 영상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그래서 저는 기숙사 풍경이라든가 기숙사 모습에 신부들 지내는 모습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떻게 정말 교육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지, 저는 매달 1회 무조건 교육을 하거든요. 교육하는 거. 그 다음에 신부들 격려 차원에서 우리가 그냥 야유회 분기별로 데리고 다니는 거, 그냥 우리가 진행하는 모습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마케팅 그런 거 고급스러운 건 몰라요. 진짜 그 얘기를 했는데 옛날 생각. 장사꾼이 아니라 가지고. 옛날 생각이잖아. 그렇지. 네, 같이 아마 두마등처럼 스쳐갈 거예요. 네, 맞아요. 그때 상황이. 그럼 현지에서 다른 업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는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네, 알게 되고, 뭐 세 분 다 아직 이제 알게 되셨을 텐데, 만약 그쪽에서 진행을 했더라면 예상되는 결과는 어떨 것 같아요? 저 예상되는 맨날 결과. 결혼해서 소원해서 지금 한국에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결혼에서 실패할 확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 왜 제가 봤던 그때 왜 좀 다른 비업체들의 어떤 그 확률을 보면 한 10% 내외예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고. 진짜 이게 한 15년 진짜 복불복이에요. 15년 정도 갖는 걸 갖다가 데이터를 내보면요, 거의 90% 이혼해요. 아, 진짜요? 거의 90% 이혼해요. 그래서 내가 그냥 10%니까 10%. 너무 그렇게 그런 줄 몰랐는데 90%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제가 미혼시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요. 거의 한 90%가 이혼할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고. 그래서 그렇죠. 목적이 다르죠. 근데 그걸 갖다가 처음에 목적이 다른 경우에는 걸러내줘야 되는데 그걸 걸러내지 않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성격, 성향 이런 게 전혀 맞지 않는 걸 알면서도 밀어내기 해버리고 푸시를 해버리면은 한국 가가지고 맨날 찌그덕 하면 그 결혼 생활이 오래 유지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전번에 우리 영상장이라고 있는데, 네. 그분은 이제 우리 처조카였어요. 처음에 교제하게 된 친구가. 처조카였는데 나도 그냥 바로 날려버렸거든. 그랬더니 그분이 제일 걱정을 했는 게 뭐냐면은, 처조카를 이렇게 우리가 캔슬하게 됐는데 들어가면 제가 사모님한테 불이익 받게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거 이제 아예 하지 말고 들어오라고 했고, 그분도 들어와서 실제 진행해 보니까
처음 만난 거나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고 지금도 제가 자주 상담할 하고 때도 있고. 의사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업체들이 지금 첫날 밤을 유독 간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신부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첫날 밤을 안 치르고 신랑 신부가 합방을 했는데 거부한 모든 업체들이 신랑한테 확인을 해요. 네, 맞죠. 확인을 해가지고